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프롬프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지 레퍼런스를 각 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원리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캐릭터 일관성이라든지 스타일, 이미지 장면에 대한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게 이제 시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생성을 할 때마다 조금 일관성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미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프롬프트와 함께 이미지 레퍼런스가 제공이 됐을 때 이 일관성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나머지 스타일이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일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캐릭터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고양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릭터 일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제 입고 있는 앞치마처럼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피사체에서 드러나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조금 매 컷마다 조금 일관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 이미지 레퍼런스가 함께 제공이 되면 제작을 하는데 수월해지겠죠.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앞치마라는 이제 큰 그 키워드를 통해서 시선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날 때 동일한 캐릭터라고 좀 인식을 하거든요. 비슷한 예로 캐릭터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때 원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실사화로 변형을 한다든지, 어떤 캐릭터 인물의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계속 생성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만 레퍼런스로 제공을 하기보다는 외형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좀 같이 입력을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캐릭터 레퍼런스가 사용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어떤 컷들을 통해서 여성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형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인물은 되게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서 최대한 이 인물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언어 모델을 좀 사용을 해서 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상이라든지 리얼리스틱한 그런 스타일들을 프롬프트로 좀 받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위주의 외형들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디테일이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털의 모양이라든지 털의 색깔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대로 스타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위스크를 통해서 이미지 레퍼런스를 실습을 해볼 건데, 위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무료 툴 중에 조금 강력한 이미지 레퍼런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는 방식은 프롬프트 창에 보시면은 이미지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피사체 장면,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캐릭터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피사체 칸에 넣어주시면 되고, 배경이나 어떤 장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스타일에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위스크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를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또는 이제 실제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셔서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은 여기 있는 캐릭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끌고 들어가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위스크가 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시각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입력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로 분석을 합니다. 툴들마다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위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로 분석을 해서 캡션을 넣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장면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사무실이라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텍스트 입력란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사무실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면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창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밑에 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텍스트로 얘가 분석을 하겠죠. 필요가 없으시면 여기 삭제 버튼 누르시면 참조가 취소가 되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다 참조를 하겠다 그러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했는데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나 모르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사위 버튼들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조금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좀 랜덤하게 좀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 주사위 버튼을 누르시면 랜덤하게 어떤 스타일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써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PDF의 그런 프롬프트 구조를 맞춰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일관성 있게 좀 나타났잖아요. 이런 스타일도 제대로 반영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배경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레퍼런스는 하나만 참조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참조가 되는 게 위스크의 장점이거든요. 똑같은 프롬프트로 한번 재생성을 해볼게요. 피사체가 이제 4개가 참조가 들어갔는데 선인장도 그대로 책상 위에 배치가 잘 돼 있고 커피잔은 이제 약간은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외형을 어느 정도 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잘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위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지 레퍼런스를 텍스트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정말 리얼하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잡아주기는 좀 힘들어요. 크게 봤을 때는 이 빨간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이 남색 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데 큰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커피잔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유가 배경 자체가 이게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이 책상이라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할아버지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다는 부분으로 변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던 찻잔은 안정적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죠. 입력한 프롬프트를 위스크가 최대한 잘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툴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레퍼런스가 활용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인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숫자 벡터로 인베딩을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라는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의 그 집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형태로 인식을 해서 일단 압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의 형태들을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 형태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재생성을.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결합이 되면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레퍼런스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GPT가 있잖아요. 챗 GPT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위스크라든지 이런 AI 모델들은 이미지 레퍼런스가 이제 입력이 되면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제공한 이 시각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재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제공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 좀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이미지를 만드는 리캡셔닝이라는 독자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위스크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레퍼런스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보다는 심층적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이제 재구성하는 어떤 독자적인 좀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이해를 하고 언어적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챗GPT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의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 똑같은 이미지를 재생성하는 데는 한계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특징을 좀 추출해서 조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가 인코딩이 되면서 이 잠재 공간 안에 어떤 형태적인 측면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크게는 이제 미드저니라든지 드림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 FX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뭐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어떤 스타일 아니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제공된 이미지 레퍼런스의 시각적인 특징들과 함께 텍스트 프롬프트를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미지 레퍼런스를 반영을 하는 모델들에 비해서는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나은 일관성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툴들도 이미지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새로운 것을 합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생성을 할 때마다 약간 미세한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나노 바나나 같은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끝판왕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공한 이미지 레퍼런스를 굉장히 충실하게 좀 따라가거든요. 이것도 이 이미지 레퍼런스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플럭스 컨텍스트나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레퍼런스를 그냥 그 이미지 통째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달라진 부분이에요. 입력된 레퍼런스 자체를 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이미지 자체를 부분 수정하는 이제 외과적 편집 이라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 입력된 2D 이미지를 3D 구조로 이해를 해서 뭐 앵글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도 캐릭터 외형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는 일관성 측면에서 거의 이제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뭔가를 만들 때 부딪히는 벽들 있잖아요. 현재 그 기술적인 한계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미지 레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지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짧은 제작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라든지 이미지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